둘러볼 전시가 참 많은 곳, 북촌 걸어볼까요? 오늘의 산책은 안국역에서 시작했습니다. 1번 출구 앞 라면집 삼방매서 식사 후 서울공예박물관을 둘러보다 녹지광장을 지나 국립현대예술관 서울에 도착하여 전시들을 구경했는데요. 이후 정독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다 전통주 갤러리에서 우리술 5가지를 마셔보며 일화와 안주 추천도 받아보는 상설시음의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국역으로 돌아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안국역 1번 출구 나온 방향 그대로 걸으면 붉은 우체통이 보이는데요. 왼쪽 골목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첫 장소인 삼방매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작은 가게인데요. 화장실은 내부에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되고 테이블에 반찬과 접시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물이 아닌 보리차인 건 저는 좋았습니다. 다진 마늘도 있는 게 라면집 같습니다만 저는 차슈더밥을 시켜봤습니다. 맛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가위가 나와 취향대로 잘라 먹을 수 있고 와사비도 무료 제공됩니다만 고기는 조금 질기고 밥은 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14,000원이라는 가격인데 조금 아쉬운 식사였습니다. 그래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예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돌아오면 빵집이 보이는데요. 여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울공예박물관 입구가 있습니다. 1관 1층에는 공예 도서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서적과 편안한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서실 반대편 넓은 로비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2층부터 전시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처음 본 전시는 공예 장인들 얘기로 조선시대부터의 장인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나전칠기를 좋아하는데요. 화려한 자개도 멋있지만 자개가 돋보이도록 받쳐주는 특유의 검은색을 참 좋아합니다. 은은한 도자기도 있고 그 시대가 기록된 지도와 문헌 표지들, 구경하다 보면 연결된 통로로 이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긴 자연 소재가 어떻게 공예품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전칠기는 제작만 무려 20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 나무에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겠죠. 특유의 검은색은 덜 보이지만 아주 화려한 나전칠기함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3층은 집의 요소들을 공예적으로 풀어낸 전시였습니다. 사실 둘러보면서 그렇게 큰 흥미가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제 마음에 든 구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한 결합부, 거기에 대비되는 고리의 움직임을 멍하니 구경했습니다. 1관 3층에서 통로를 통해 3관 3층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보자기에 관한 전시였습니다. 보자기는 물건을 접는 가방 그 이상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저마다의 얘기가 담긴 보자기는 결혼의 예를 담을 때, 그 결혼을 축하할 때, 소중한 마음을 전할 때, 어딘가로 멀리 떠날 때, 게다가 머리를 자를 때까지 다양하게 쓰였던 보자기들과 쓰여지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2층에는 자수 전시가 있습니다. 실과 바늘로 꽃을 피워내는 자수, 배경으로 천은 물론이고 병풍과 책의 표지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수들이 많았는데요. 보기도 좋지만 새겨진 뜻도 좋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건강하길, 자라나는 아이가 당당하게 대성하길, 이제 어른이 된 아이가 행복하길.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걸 보면 괜스레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옛날을 관람했으니 요즘을 둘러보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예박물관 1관을 끼고 안쪽으로 가면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담벼락 쪽 게이트를 통하면 더 가깝습니다. 여기 녹지광장을 지나게 되는데요. 예전엔 담벼락으로 시야가 막혀 있었지만 지금은 뻥 뚫려 있습니다. 전 너무 추워 바로 지나갔지만 날이 풀리면 잠깐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장과 이어진 골목길을 빠져나오면 경복궁 동문인 건축문이 보이는데요. 이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면 국립현대미술관이 나옵니다. 다양한 주제의 현대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긴 넉넉한 크기의 무료 보관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시별로 가격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통합권을 구매해도 성인 기준 7,000원입니다. 전 통합권으로 구매 후 입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의 작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매년 선정하는 작가 4인 집중 전시입니다. 입장하면서 윤지영 작가의 작품에 놀랐습니다. 심리와 태도를 조각으로 승화한데요. 질감 처리가 신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하윤 작가의 VR 체험 전시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붉은 배경이었습니다. VR 멀미 때문에 체험해보지 않았으나 뒤에서 다른 영상도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작가는 지하로 가야 하는데요. 복도를 걸어가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층고가 너무 높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무섭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양정옥 작가는 기록의 다양한 관점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데요. 그의 작품들이 시간을 써내려가는 속도는
빠르거나 느리거나 거의 멈춘 듯 제각각이었습니다. 기록의 유기체 혹은 재료들을 보는 관점은 그가 준비한 이야기를 읽으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인진 카이젠 작가는 덴마크 이방된 제주도 출생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제주 무속인과의 인연이 작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강한 대비의 영상, 밝지 않은 이야기는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나면 복도에 부스가 있는데요. 촬영 당시 소품이나 계획 등을 볼 수 있고 인터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소 작가의 풍래 수면시, 바람이 물을 스칠 때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작품 대부분이 무제였기에 무엇을 보고 떠올린 건지 무엇을 떠올리며 만든 것인지 상상이 안 되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전시실 옆 복도에 그 일대기와 영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전시인데요. 사실 너무나 난해하고 잔인한 작품들도 많았기에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다음은 순간이동이라는 전시입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세계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VR을 통해 체험하는 전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VR 멀미가 있어 나갈까라 감상 위주의 수집형 게임이 있어 플레이해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캐나다인 수용소 얘기였습니다. 3 전시실 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마지막 전시가 바로 앞입니다. 게임을 구경하거나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QR코드나 태블릿으로 소망세계 입장에 소소한 희망을 얘기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독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문이 아닌 오른쪽 출입구로 나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돌계단 쪽으로 긴 경사로가 나옵니다. 여기를 쭉 올라가면 경근당과 옥첩당이 나옵니다. 이곳은 왕의 도장, 초성화를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왕족과 공신의 사무를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왼편으로 흙길이 있는데요. 흙길을 지나 담벼락을 따라 오른쪽으로 나가면 정독 도서관이 보입니다. 옛 경기고등학교 건물을 도서관으로 바꾼 곳인데요. 다양한 신간 도서도 꾸준히 들어오는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요. 한적하게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아무래도 지금 날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독 도서관에서는 도서뿐만 아니라 강의를 진행하기도, 문화의 날에는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잡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장소인 전통주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왼쪽으로 오면 돌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다시 왼편으로 쭉 내려와 주세요. 횡단보도를 2번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좁은 길목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길을 따라오면 전통주 갤러리가 있는 이음에 도착합니다. 상설 시음회는 안쪽에서 진행되는데요. 들어가는 길에는 한국 전통 식문화가 재현되어 있어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입장하면 정말 다양한 우리 술들이 진열되어 있어 이렇게까지 다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설 시음회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술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자 앞에 놓여진 엽서 뒷면에는 어떤 술인지 간단한 정보가 있고 후기를 제출할 수 있는 QR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그 술들을 같이 그려낸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정산성 막걸리로 막걸리치고 높은 도수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궁중 수방주로 여러 약재를 넣은 약주인데요. 새콤달콤하게 식전주로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양주로 아까와 같은 약주이지만 아예 다른 술로 은은한 맛에 잔잔하게 마시기 좋았습니다. 추천 안주로 설탕을 잔뜩 뿌린 누룽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송로주로 증류를 한 소주인데요. 깨끗한 술량이 참 좋았지만 우디한 뒷맛이 너무 강해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은 송화 백일주로 도수와 맛이 강한 리큐르입니다. 원액이라 맛, 알코올이 너무 세서 개인적으로 이런 리큐르는 추천하는 조합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무료가 무색하게 준비되는 술 이야기가 재밌는 데다 월별로 도장을 모아 내기가 되면 리워드가 제공된다 하고요. 시음에서 마음에 든 술은 따로 구매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추천 주류들이 있었습니다. 30분이 순식간에 끝날 정도로 꽉 찬 체험이었는데요. 3월에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상설 시음에는 매진이 빨리 끝나는 편으로 저는 2월 예약이 열리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바로 예매를 했는데도 주말은 바로 매진, 평일 오후도 빨리 나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체험 후 안국역 2번 출구로 돌아와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둘러볼 전시가 참 많은 곳, 북촌 걸어볼까요?